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 반드시 성공하는 1000번의 법칙. 사이토 히토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 중 한 명으로 1997년과 2003년에 개인 납세액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며 1993년부터 2005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12년간 일본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납세자 순위에 12년 연속 이름을 올리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웠다. 토지 매각이나 주식 공개 등에 의한 고액 납세자가 많은 중에도 납세액이 전부 사업소득이어서 토지, 주식 비포함 납세액은 매년 전국 1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일본 3대 경영자로 손꼽히는 파나소닉의 창립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도 달성하지 못한 대기록이다. 화장품과 건강식품 판매 회사인 긴자 마루칸의 창업자이자 작가로서도 마음의 즐거움과 경제적 풍요로움을 양립하기 위해 다수의 저서를 출간했다. 언론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 없는 신비로운 괴짜 부자로도 이름이 높다. 주요 저서로는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사이토 히토리의 상식을 깨부숴라,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 돈의 진리, 철들지 않는 인생이 즐겁다, 상위 1% 부자의 통찰력, 부자의 관점, 부자의 인간관계, 부자의 행동 습관 등이 있다. (78점의) 법칙. 인생의 반성은 필요 없다.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결점으로 가득하며 그래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을 지닙니다. 이렇듯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도 세상에는 완벽주의자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결코 가능하지 않은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본래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패하더라도 후회하거나 반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완벽주의자들은 무슨 일이든 후회부터 하고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실패의 원인을 돌립니다. 자연스레 주위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지요. 저는 자주 파티를 여는데 대체로 누구든 파티를 열면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좀처럼 파티를 완벽하게 마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없으니까요. 완벽을 강요하면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불완벽주의자는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잘한 거야. 이렇게 잘된 부분을 찾아내어 스스로를 칭찬해 주지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좋은 점부터 바라보니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자신감을 갖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패하거나 불운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죽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자신을 탓할 일이 없으니 남의 실수를 엄하게 지적할 필요도 없지요. 하지만 완벽주의자는 실수나 실패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가령 자신의 아이에게도 완벽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관찰해 보면 누가 완벽주의자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자인 부모는 아이를 24시간 내내 꾸짖습니다. 저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침까지 튀겨가며 잔소리를 연발하지요. 그렇지만 어린 자녀는 부모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모가 왜 자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의문을 가졌지요. 부모님도 못하시면서 왜 아이인 나한테 완벽을 강요하시는 걸까?
이렇게 화가 나더라도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는 아이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딘가에서 참았던 감정이 폭발합니다. 가정에서 폭발하는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외부에서 폭발하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청소년 비행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지요. 아이에겐 칭찬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 모두 부모의 책임입니다. 아이들은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60점을 맞을 때도 있지요. 제일 풀죽어 있는 건 아이 본인인데 완벽주의자인 부모는 혼을 내니 결과적으로 아이는 완전히 기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완벽주의자들은 가정에서 아이를 괴롭힐 때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하는 일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니 질이 더 안 좋습니다. 한 번 더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주의자인 부모의 특징은 또 있습니다. 아이에게 무조건 반성을 시킨다는 점입니다. 실패하거나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즉시 혼을 냅니다. 당장 반성하지 못해?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아이는 더욱 기가 죽을 뿐입니다. 또한 납득하기 힘든 반성이 이어질수록 아이도 점점 완벽주의자가 되어갑니다.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식의 반성이 되풀이되면 실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만 걱정하지요. 실패하지 않고 완벽하게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전전긍긍합니다. 즉 완벽주의자 부모는 결국 완벽주의자 아이를 만들고 맙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반성하게 하지 말고 가능한 한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참 잘했구나. 대단한 걸.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말이 마음의 컵에 떨어지는 깨끗한 물 한 방울이 됩니다. 또한 말을 듣는 아이뿐 아니라 소리내어 말하는 부모의 마음까지 아름다워지지요. 최고 점수는 78점. 누구나 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인간 사회에서 100점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의 최고점은 78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78점의 법칙입니다. 78대 22의 정리, 유태인의 법칙이라고도 불리지요. 누군가가 어떤 일을 최대한 잘 해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78%밖에 달성하지 못합니다. 항상 22%가 남게 되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은 22%는 다음 단계에서 해결하면 되니까요. 개선할 여지 22%.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개선을 통해 진보합니다.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기에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래는 반드시 밝습니다. 현재보다 나아질 게 분명하니까요. 사람은 항상 22%의 개선점을 남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한 가지 개선점을 고치고 나면 22%의 개선점이 또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복하다 보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점점 작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78%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무한히 이어지는 22%의 개선점이 남습니다. 즉,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완벽주의자는 뭐든 완벽하게 해내려고 미간의 주름을 잔뜩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함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패하는 즐거움. 이 세상 누구도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완벽주의자는 불가능한 완벽함을 이루려 하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이로제에 걸리거나 심한 경우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렇다고 뭐든 대충하고 편히 살면 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완벽을 기할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78%의 법칙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완벽하려 애를 썼지만 그래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네. 못 해낸 건 다음에 개선해서 또 완벽을 추구하면 돼. 이렇듯 불완벽주의자는 몇 번을 실패해도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하면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주의자와는 다른 점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내가 완벽을 목표로 했지만 당연하게 실패했어. 또 다음에 완벽을 추구해보자. 이뿐입니다. 완벽하지 않음을 알고 시작하니까 예상대로 실패하는 자신을 보며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실패도 기죽을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니 마음이 밝아지고 기운이 넘친답니다. 개선의 법칙. 출세만을 추구하는 자신만만한 완벽주의자는 주위 사람들을 정말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실패를 늘 타인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내가 실패할 리 없어. 다른 실패 요인이 있을 게 분명해. 이렇게 말하면서 남의 잘못만 따지니 주위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지요. 완벽한 건 신뿐입니다. 평범한 존재인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어떻게든 완벽해지려고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완벽을 목표로 해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반드시 남게 됩니다. 남은 부분은 개선하면 될 일이지요. 지금보다 조금씩 개선함으로써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틀림없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보다 조금 더 밝은 표정을 지어봅시다. 일어나 인간관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잘 풀릴 겁니다. 이처럼 뭐든 조금씩 개선하면 나아지는데 이것을 개선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칙은 어떤 상황에서든 다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악마의 속삭임.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개선해도 완벽함을 바랄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꾸준히 개선해 나간다면 절대로 나쁜 결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내내 끊임없이 개선하는 사람과 점점 성장합니다. 이런 예를 회사 경영에 빗대어 보면 지속적인 개선은 반드시 매출 성장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나약합니다. 자꾸만 나태함이 고개를 들어 개선을 방해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좀 쉬도록 해. 귓가에서 악마의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하면 조심합시다. 이때부터 쇠퇴가 시작됩니다. 인기 있는 여성. 어떤 여성이 인기가 많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 아마도 이런 대답이 돌아올 겁니다. 다정한 여성이 아닐까요? 사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다정한 여성은 자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이가 잘못하면 꾸중을 합니다. 무섭고 엄격한 면이 있지요. 남성들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까지 포함해 다정하다라고 느낍니다. 동서고금 할 것 없이 세상 모든 남성에겐 마더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여성인 당신이 남성의 호감을 사고 싶다면 어머니가 되는 게 제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평범하게 다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잘못하거나
나쁜 짓을 했을 때 엄하게 꾸짖어야 하지요. 남자들은 그런 것을 바란답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은 좋아하는 남성에겐 잘해주고 싫어하는 남성에겐 매섭습니다. 이래서는 엉뚱한 남성의 호감만 사게 됩니다. 정작 좋아하는 남성에겐 다가가기가 힘이 들지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남자와의 데이트 자리에서 저녁 식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요. 여성은 당신에게 맡길게요. 라는 뜻을 담아 이렇게 대답했겠지만 남성 입장에선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대단한 미식가가 아닌 이상 먹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성들은 어머니가 음식 메뉴를 결정해서 준비해 주듯 상대 여성에게도 비슷한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뜸을 들이니 호감이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별 신경 쓰이지 않는 남자라면 여성들은 배려를 제쳐두고 자신이 뭘 먹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더 좋은 겁니다. 약간은 제멋대로인 행동이 남자에겐 매력적인 법이니까요. 활달함의 마법. 난 예쁘지 않으니 인기가 있을 리 없어. 혹시 이런 생각에 기죽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부터 제 말을 들어보세요. 사실 여성의 매력은 외모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게다가 평범한 외모를 지닌 사람이 오히려 행복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불완벽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인기 있는 여성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언제나 활짝 웃으며 쾌활한 모습을 유지하면 됩니다. 우울하지만 아름다운 여성과 활달하지만 평범한 외모의 여성이 나란히 서 있다고 해봅시다. 과연 어떤 여성이 더 인기 있을까요? 당연히 활달한 여성에게 남자들은 더 호감을 느낍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외모를 탓하며 칙칙한 색깔의 옷을 입고 우울함을 폴폴 풍기는 여성이 있다면 당장 산뜻한 옷으로 갈아입고 활짝 웃어보세요. 주위의 시선부터 달라질 겁니다. 여성에겐 모두 자신만의 반짝임이 있습니다. 활달함을 지니고 밝게 행동하면 이 반짝임이 점점 강해져서 어느새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된답니다. 결점을 매력으로 만드는 비결. 자신감도 매력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사람이 지닌 자신감은 스스로의 결점마저 매력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가수이자 배우인 제니퍼 로페즈는 남들보다 커다란 골반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몸이 굴곡이 잘 드러나는 의상으로 언제나 골반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자신감이 그녀의 몸매를 더욱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자칫 결점이 될 수 있던 부분이 자신감으로 인해 매력으로 바뀐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활달하게 행동하면 스스로 결점이라고 생각하던 부분도 어느새 빛나 보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자신감은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답니다. 멋진 남자. 그럼 인기 있는 남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또한 간단합니다. 이 말을 소리내어 하면 됩니다. 나는 인기가 많아. 농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입니다.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어느새 매력적인 남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인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든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여성에게 차였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경우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언젠가 좀 더 멋진 여성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성한테 차인다는 건 제게 있어 곤란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받아들인다면야 행복하겠지만 만사가 그렇게 잘 풀릴 리 없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보다 훨씬 멋진 여성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설령 나 자신이 이제 됐어요 라고 생각해도 나타나는 것이지요. 10년 뒤의 나. 그건 아마도 제가 항상 하는 생각 덕분일 겁니다. 예전에 사귀었던 여성을 다시 만났을 때 멋지다는 칭찬을 듣고 싶다. 저는 언제나 이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어쩐지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사고방식입니다. 10년 사이에 굉장히 꼴사나워졌구나. 모처럼 만났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예전에 내 남자친구였어. 이렇게 여성이 당당하게 자랑하는 남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런 생각에는 옛 연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서며 있습니다. 비록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동안 나와 사귀어줘서 고마워. 이런 고마움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저런 남자와 사귀다니 그동안 시간 낭비만 했어. 상대방이 이렇게 여기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는 그 여성이 손해를 본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남성은 여성에게 손해를 보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손해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인기 없는 남자에겐 무엇이 부족할까요? 바로 행동력입니다. 이건 우주의 법칙이지요. 눈매가 날카로운 폭주족 남성은 대체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남성이 매력적인 이유는 리더십, 다시 말해 행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라와. 자, 신나게 달려볼까? 이런 말은 언제든 멋져 보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폭주족이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겁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러면 틀림없이 인기를 얻게 됩니다. 게다가 이 말을 자주 하면 어느새 성격까지 적극적이 되지요.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괜찮아.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저절로 안심을 하게 됩니다. 괜찮음의 파동이 배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직한 남성은 언제 어디서든 인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 실제로 전쟁터에 있었던 사람이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타고 있던 구남 쪽으로 적이 발사한 포탄이 비오듯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아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있는데 나이 많은 군인 하나가 그 사람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괜찮단다. 분명 포탄이 이 배를 피해갈 거야. 억지스러운 이야기긴 했지만 신기하게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래, 아마 괜찮을 거야. 이런 기분이 들었다고 하지요.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이 이야기가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는 오랜 세월에 걸친 불황으로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큰일이야, 큰일. 누구든 이렇게 머리를 싸맨 채 어두운 표정만 짓지요. 그렇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분명 다 괜찮을 테니까요. 적극적인 사람. 남자라면 누구든 여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고 싶을 것입니다. 사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적극적인 남성이 되는 겁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을 소리내어 한번 해보세요. 신기하게도 도움이 된답니다. 단 너무 어깨에 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편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름다운 말은 물방울이 되어 마음의 컵에 똑똑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여러 번 소리내어 말하면 어느새 마음의 컵이 매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중 당신은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겠지요. 물론 그런 일이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컵 속의 물이 하루 이틀 만에 바뀌진 않으니까요. 한동안 인기와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컵의 물이 곧 맑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되는 날이 곧 다가옵니다. 열심히 일하면.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적극성이 여성에게 직접 향해서는 안 됩니다. 101번째 프로포즈라는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은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결국 여성의 마음을 얻지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성을 향한 남성의 행동력은 그저 민폐일 뿐입니다. 남성이 적극성을 쏟아부어야 할 곳은 바로 자신의 일입니다. 폭주족 남성은 오토바이에 몰입하다 멋져 보입니다. 만약 그런 차림새로 여성을 따라다니면 스토커 취급만 당할 겁니다. 엉뚱한데 행동력을 쓰는 셈이지요. 오토바이를 타지 못할 상황이라면 일에 열중하는 게 제일입니다. 일에 몰두하는 남성은 언제나 인기가 많은 법이니까요. 시선이 달라질 때 일에 몰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곧바로 행동력을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사장님이 사람들 앞에서 묻습니다. 이 일을 해낼 사람이 누구 없을까요? 주변 동료들이 머뭇거릴 때 당신이 앞으로 나서며 말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의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점수를 따려고 용을 쓰는구나. 그렇게 의욕만 보인다고 출세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잡음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그저 태연한 얼굴로 지내면 됩니다. 조만간 주변에서도 당신을 다르게 볼 테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물러날 때 선뜻 나서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이 필요한 겁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을 1000번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노력이나 근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보아도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사이에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렁찬 나팔 소리. 이것은 어딘지 모르게 나팔 소리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병사들에게 돌격 나팔 소리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우렁찬 소리가 들려오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저걸 눈앞에 두면 누구나 가슴이 떨립니다. 하지만 매일 듣던 돌격 나팔 소리에 몸이 저절로 나아가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에 나서려면 가슴이 두근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이 돌격 나팔 소리처럼 우리를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공의 파동. 못할 것도 없지. 소리내어 이 말을 반복하다 보면 몸이 자연스레 앞으로 나가며 점점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안에서 사장님과 마주쳤다고 해봅시다. 대부분은 머뭇거리며 구석으로 물러설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 걸음 나아가 사장님에게 가까워지려 하겠지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큰 의미가 있답니다. 환심을 사서 출세하겠다는 얄팍한 마음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은 일단 회사 안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입니다. 즉 성공의 파동을 가지고 있지요. 한 걸음 나아가 사장님에게 다가가면 자신에게는 없는 성공의 파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처럼 얻은 기회이니 사양하지 말고 이 포동을 느껴보세요. 언젠가 우리에게 귀중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파동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동이 강한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의 파동도 함께 강해집니다. 인기를 얻는 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실천도 하지 않고 여성들만 쫓아다니면 외면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성을 뒤돌아보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쉽게 말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전 당신을 좋아하니까 장래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세요. 그 여성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말로 표현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인생이 크게 바뀝니다.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어차피 누군가와 결혼할 테니 이왕이면 나를 선택해봐요. 자신의 의사만 확실하게 표현하세요. 전 가만히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나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제가 마음에 들면 사귀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를 말 속에 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여성을 잊고 무언가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출근하면 일단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세요. 나는 일이 참 즐거워. 난 일이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면서 일을 한다면 최고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남자는 반드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좀 약한 소리를 하면 동정해주지 않을까? 이 같은 생각을 하는 남성에겐 아무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한심한 남성에게 손 내미는 여성은 오직 어머니뿐입니다. 연인을 어머니와 착각하는 남성에게 대부분의 여성은 소름이 끼치지요.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건 자칫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예 잊도록 하세요. 남성은 여성을 받고 싶어 하고 여성은 사랑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집요하게 애정을 쏟는 남성에게 여성이 매력을 못 느끼는 것도 당연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여성은 백마탄 왕자님을 동경합니다. 따라서 남성은 그러한 왕자님이 되면 됩니다. 회사의 왕자님, 폭주족의 왕자님, 뭐든 좋으니 그 집단의 왕자님이 되어보세요. 왕자님이 되기 위해 남성은 자신의 가진 힘을 모두 쏟아 부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10% 정도밖에 노력하지 않습니다. 90%를 여성에게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웬 별 볼 일 없는 남성이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키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스키에 일몰하는 남성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스키는 제쳐두고 여자 뒷꽁무니만 쫓아다니는 남성은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스키도 잘 안 타면서 스키장엔 왜 가는지 그저 한심할 뿐입니다. 아내를 위한 배려. 몰입하는 남성은 언제나 매력적입니다. 당연히 인기도 한몸에 받고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결혼을 한 뒤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아내가 오래간만에 동창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는 내 밥은 어떻게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느긋하게 잘 다녀와 딱 이 말만 하세요. 그러면 아내는 분명 당신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아내가 쇼핑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당신 것만 사는 거야? 하는 한심한 소리는 꺼내지 마세요. 원래 여성은 꾸밀수록 빛이 나는 존재입니다. 그런 여성이 더 활달하게 행복한 삶을 삽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입니다.
만약 여윳돈이 생긴다면 아내에게 다정하게 말해보세요. 이걸로 당신한테 필요한 옷을 마음껏 사. 나는 신경 안 써도 돼. 남자는 작업복 한 벌이면 충분하니까. 당신이 아름다우면 나도 행복해. 어때요? 멋지지 않나요? 어떤 경우든 말이 중요합니다. 꼴 사나운 사람은 부족한 말만 해댑니다. 나는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당신은 집에서 낮잠이나 자? 이런 못난 소리를 하니까 미움을 받는 겁니다. 값비싼 선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당신은 훨씬 귀한 사람인데 이것밖에 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내의 환한 미소가 대답으로 돌아올 겁니다. 딸을 가진 부모의 마음이 되어 보면 상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 딸은 천금 같은 존재입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지중지 길러 오늘의 이런 것입니다. 그런 부모에게 따님을 좋아하니까 제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헛소리나 다름없습니다. 보석 상점에 가서 이 사파이어가 무척 아름답군요. 공짜로 하나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고려해서 이런 말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소중한 따님을 제가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분명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